자다가 쥐나면 이곳 누르면 됩니다. 쥐가 나는 이유와 즉각 대처법. 이 영상은 과장이나 광고 없이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만 담았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찾아오는 쥐. 이제 30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수천 년간 사용해온 혈자리 지압법과 의학적으로 입증된 즉각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는 고통.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종아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근육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며 극심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쥐가 난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지만 가족을 깨울까봐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이런 경험 당신도 있으신가요? 쥐는 의학 용어로 근육경련 또는 근육연축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종아리에 발생하지만 발바닥, 허벅지, 손, 복부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쥐가 나는 진짜 이유. 쥐가 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를 하면 전해질이 빠져나가 쥐가 잘 납니다. 탈수도 주요 원인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쥐가 나기 쉽습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근육 피로도 원인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심하게 운동하면 근육에 젖산이 쌓이고 피로가 누적되어 쥐가 납니다. 혈액순환 장애도 쥐를 유발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꽉 끼는 옷을 입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추위도 원인입니다. 근육이 차갑게 식으면 수축하기 쉽습니다. 특히 자다가 다리가 이불 밖으로 나와 차가워지면 쥐가 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쥐가 자주 납니다. 60대 이상의 절반 정도가 야간 근육 경련을 경험합니다. 쥐가 났을 때 30초 해결법. 쥐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근육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펴주면 통증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발가락을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천천히 당기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경련이 풀립니다. 벽이나 침대, 머리에 발바닥을 대고 밀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쥐가 났다면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위로 젖힙니다. 허벅지 앞쪽에 쥐가 났다면 옆으로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목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스트레칭과 함께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두드려줍니다.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을 경련 부위에 올려놓으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한의사도 인정한 혈자리 지압법. 쥐가 났을 때 특정 혈자리를 누르면 통증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혈자리 지압으로 근육 경련을 치료해 왔습니다. 승산혈. 쥐의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 승산혈은 쥐가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입니다. 종아리 뒤쪽 중앙, 아킬레스건과 장단지, 근육이 만나는 부위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발끝으로 서면 종아리에 움푹 들어가는 곳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승산혈을 35초간 강하게 누릅니다. 5초 쉬고 다시 누르기를 5분 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느껴지지만 곧 근육이 풀리면서 경련이 사라집니다. 승산혈은 근육 경련을 풀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위중혈. 무릎 뒤 오금의 중앙. 위중혈은 무릎 뒤쪽 오금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의 중앙이 위중혈입니다. 종아리 쥐가 났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위중혈을 35초간 눌렀다 뗍니다. 총 15회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됩니다.
양릉천혈, 무릎 바깥쪽 아래. 양릉천혈은 무릎 바깥쪽 아래에 있습니다. 정강이뼈 위쪽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쥐가 났을 때 양릉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부드럽게 주무르면 근육이 풀립니다. 족삼리혈, 무릎 아래 바깥쪽. 족삼리혈은 무릎 아래 바깥쪽에 있습니다. 무릎 아래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서 손가락 4개 너비 아래, 정강이뼈 바깥쪽입니다. 족삼리혈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며 원을 그립니다. 1 내지 2분 정도 마사지하면 다리 전체의 기혈 순환이 좋아집니다. 용천혈, 발바닥 중앙. 용천혈은 발바닥 앞쪽 중앙에 있습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바닥에 움푹 들어가는 곳입니다. 발바닥이나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엄지손가락 관절로 용천혈을 강하게 누릅니다. 5에서 10초 누른 상태를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혈자리 지압 주의사항. 혈자리를 누를 때는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야 합니다.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피부나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만 참을 만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다면 강한 지압은 피해야 합니다. 쥐 예방 스트레칭. 쥐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하체 스트레칭을 하면 야간 근육 경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벽에 댑니다.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앞쪽 무릎을 구부리면 뒤쪽 종아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30초 유지하고 다리를 바꿉니다. 양쪽 다리를 각 3회씩 반복합니다. 계단이나 문턱 끝에 발 앞쪽만 올려놓고 뒤꿈치를 아래로 내립니다. 종아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30초 유지합니다. 허벅지 스트레칭. 서서 한쪽 무릎을 구부려 손으로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30초 유지합니다.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발끝을 잡으려고 노력하며 허벅지 뒤쪽을 늘려줍니다. 발목 운동.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반대로 뻗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이어서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 10회씩 돌립니다. 잠들기 전 10분 루틴. 매일 저녁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스트레칭을 모두 하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꾸준히 하면 쥐가 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스트레칭 후 종아리와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심장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38,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청을 1~5분 담급니다. 쥐를 예방하는 생활습관. 과장 없는 사실. 수분과 전해질이 핵심입니다. 쥐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는 근육 경련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 생명의 근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잠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아침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운동 전에 물 12잔, 운동 중에는 5에서 20분마다 한 모금씩, 운동 후에는 이른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충분히 마십니다. 잠들기 1 내지 2시간 전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커피, 술,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마셨다면 물을 더 많이 마셔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전해질 균형의 중요성. 전해질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쥐가 자주 납니다. 칼륨은 바나나, 고구마,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에 풍부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3,500mg입니다.
바나나 중간 크기, 하나에 약 400ml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운동 후 바나나를 먹으면 칼륨 보충과 에너지, 회복에 좋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수축에도 필수적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두부, 멸치, 케일에 풍부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1000mg입니다. 우유 한 잔에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하고 경련이 잘 일어납니다.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녹색 잎이 채소, 다크 초콜릿에 풍부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남성 400mg, 여성 311ml입니다. 검증된 운동법,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쥐를 예방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강도가 중요합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걷기를 하면 하체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빠르게 걷기나 경사진 길을 걸으면 종아리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여 강화 효과가 큽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이면서 관절의 부담이 적습니다. 물의 저항으로 근육이 고르게 발달하고 물의 압력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일주일에 2 내지 3회 수영을 하면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강화 운동, 카프레이저는 종아리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서서 발끝으로 몸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15에서 20회를 3세트 반복합니다. 계단이나 문턱 끝에 발, 앞쪽만 올려놓고 뒤꿈치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 일어납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등은 곧게 펴야 합니다. 10에서 15회를 3세트 반복합니다. 런지는 허벅지 앞뒤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서서 한 발을 크게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 일어납니다. 양쪽 다리를 각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운동 후 필수 관리,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용한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지 않으면 젖산이 쌓이고 근육이 경직되어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각 부위를 30초씩 스트레칭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바나나와 우유, 닭가슴살과 고구마가 좋은 조합입니다. 혈액순환 개선 비법, 혈액순환이 나쁘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쥐가 잘 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합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 정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을 고칩니다. 다리를 꼬면 혈관이 압박되어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꽉 끼는 옷이나 신발을 피합니다. 특히 하체를 압박하는 스키니진, 꽉 조이는 양말, 하이힐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편안한 옷과 신발을 선택하세요. 잠잘 때 다리를 약간 높게 합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 아래에 놓으면 정맥 환류가 좋아져 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직업이라면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합니다. 38회 40도의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 10 내지 15분 족욕을 하면 쥐 예방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천 유지의 중요성, 근육이 차가우면 수축하기 쉬워 쥐가 잘 납니다. 특히 잠잘 때 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옷과 이불을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이불로 덮고 잠옷도 긴 바지를 입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이 차갑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발이 차가우면 수면 양말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다리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여름철에도 다리는 얇은 이불로 덮어줍니다. 차가운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 근육이 차갑게 식어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 잠자는 자세도 쥐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엎드려 자면 발끝이 아래로 향하게 되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이 자세는 쥐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거나 반드시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가 근육에 가장 편안합니다. 옆으로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더 편안합니다. 이불이 발을 과도하게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이불이 무겁거나 발끝을 눌러 발목이 아래로 구부러지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어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약물 확인 필수. 특정 약물이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전해질 배출을 증가시켜 칼륨과 마그네슘 부족을 초래합니다.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도 근육통과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쥐가 자주 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금연과 절주,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니코틴은 말초 혈관을 좁게 만들어 다리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금연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쥐가 줄어듭니다. 과도한 음주도 탈수를 유발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마그네슘과 칼륨을 배출시킵니다. 술을 마신 날 밤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입니다. 체중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은 다리에 부담을 주고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하체, 혈관을 압박하여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근육이 항상 긴장되어 있어 경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실천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합니다. 하루 7, 8시간 숙면을 취하면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쥐 예방 음식과 실전 관리법, 의학적으로 입증된 쥐 예방 음식,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쥐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는 칼륨의 대표 식품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약 400mg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운동 전후나 잠들기 전에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 약 54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감자는 중간 크기 하나에 약 9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찌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는 칼륨뿐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시금치 한 컵에 약 84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 나물, 시금치 샐러드, 시금치 스무디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륨과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 하나에 약 907mg 안에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먹습니다. 토마토와 토마토 주스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에 약 552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는 칼슘의 대표 식품입니다. 우유 한 컵에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칼슘을 보충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약 45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칼, 슘 공급원입니다. 두부반 모에 약 4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어 좋은 식품입니다. 멸치도 칼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멸치 30개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어 밑반찬으로 먹으면 칼슘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카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케일 한 컵에 약 1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채소는 비타민 K도 풍부하여 칼슘의 뼈 흡수를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아몬드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아몬드 28g 약 23알 약 75mg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아몬드는 간식으로도 좋고
쥐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캐슈넛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캐슈넛 3일팔개 약 82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호박씨는 마그네슘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호박씨 회탈께 약 152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다크 초콜릿도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다크 초콜릿 28개 약 6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을 선택하고 하루 한두 조각 정도만 먹습니다. 현미와 통곡물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현미 한 컵에 약 8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먹으면 마그네슘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도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검은콩 한 컵에 약 12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는 칼륨과 함께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시금치 한 컵에 약 157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수분과 전해질 보충, 물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를 목표로 합니다. 코코넛 워터는 천연 전해질 음료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마시면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2%로 매우 높습니다. 칼륨도 풍부하여 여름철 쥐 예방에 좋습니다. 오이도 수분 함량이 95%로 높습니다. 칼륨도 들어있어 수분과 전해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 본 하루 식단,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와 아몬드를 섞어 먹습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시금치 샐러드에 구운 닭가슴살, 아보카도, 방울토마토를 올립니다. 현미밥과 함께 먹으면 완벽한 영양 균형입니다. 저녁 구운 연어에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곁들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근육, 건강에 좋습니다. 간식, 멸치볶음, 호박씨,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선택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십니다. 피해야 할 음식,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피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칼륨 배출을 증가시켜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패스트푸드를 줄입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이 많습니다.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도 주의합니다. 설탕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보충제 활용법, 음식으로 충분한 전해질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쥐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200에는 400mg을 잠들기 전에 복용하면 야간 근육 경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다 복용은 오히려 해로움으로 권장량을 지킵니다. 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쥐가 너무 자주 나거나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으세요. 일주일에 3회 이상 쥐가 나는 경우,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기저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쥐와 함께 다리 저림, 무감각, 약함이 동반되는 경우 신경 손상이나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쥐가 난 후 근육이 붓거나 변색되는 경우 근육이나 힘줄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을 복용한 후 쥐가 자주 나기 시작한 경우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질환들은 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도에 관리해야 합니다. 임신 중 쥐관리법. 임신 중에는 쥐가 자주 납니다. 특히 임신 후기에 더 심합니다. 태아가 자라면서 자궁이 커지고 다리,
혈관을 압박합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태아에게 공급되면서 산모에게 부족해집니다. 임산부는 칼슘을 하루 1000mg, 마그네슘을 350mg날은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두부를 충분히 먹고 견과류와 녹색 채소도 많이 먹습니다. 임산부 비타민을 규칙적으로 복용합니다. 대부분의 임산부 비타민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잘 때 왼쪽으로 눕습니다. 이 자세는 하대정맥 압박을 줄여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다리를 높이 올립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스툴에 올려놓거나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댑니다. 10이야 20분 정도 유지하면 부종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노인의 쥐 예방법. 나이가 들수록 쥐가 자주 납니다. 근육량 감소, 혈액순환 저하, 약물 복용 증가, 만성질환 등이 원인입니다. 노인은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중 운동, 태극권 같은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습니다. 영양 섭취에 신경 씁니다. 노인은 식욕이 감소하고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 영양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합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여 탈수에 취약합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와 점검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